안녕하십니까. 대치맘 잉글리시 배수로입니다. 자, 오늘은 whether 대신 if를 쓰면 안 되는 경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우리는 if라는 단어가 있으면 1번 제일 먼저 어떤 뜻을 연상하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으로 쓰였을 거라 생각하고 1번을 먼저 적용을 하죠. 자, 1번 뜻을 적용했을 때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그 다음으로 떠올려서 적용합니까? if가 누구랑 동의어? whether 하고 동의어로도 쓰일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으로 적용해보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1번 뜻 적용했는데 문맥이 연결 안 되고 2번 뜻 적용했는데 문맥이 연결 안 되면 3번 뜻도 있어요. 이왕 외우시는 김에 3번까지 외워서 적용할 줄 알면 훨씬 더 편하겠죠? 1번 안 되고 2번 안 되면 그런 경우도 있냐? 있어요. 그럴 땐 무슨 뜻이냐? if 앞에 눈엔 안 보이지만 even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even이 이렇게 눈엔 안 보이지만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if만 보이더라도 1번, 2번이 안 되면 if만 있더라도 이거 even if 즉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으로 쓰인 건가? 라는 걸 떠올려서 적용할 줄 알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1번, 2번, 3번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거는 독해의 문제고요. 문제는 문법 문제에서 주로 학교 내신이나 틀린 부분 골라라 할 때 나오겠죠. 수능어법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자, whether이 분명히 whether의 뜻으로서 if를 쓸 수도 있지 않냐? 2번 자리에 있지 않냐? 맞아요. 근데 문제는 100%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 알겠지만 if의 정통적인 뜻은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이죠. 이 모양새를 보아하니 if가 whether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일 때의 정통 단어는 누구란 얘기예요? whether이란 얘기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문맥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문맥일 때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제약 조건이 정통 단어에게 붙을 리는 없고 누구에게 붙는다? 전부 다 if에게 붙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맥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문맥일 때 whether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맥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문맥인데 if가 쓰여져 있으면 이 네 가지를 확인해 보고 나서 그 whether의 뜻으로 if를 쓰는 게 가능한지를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1, 2, 3, 4번 이렇게 저는 직업이니까 이거를 외워서 써서 예문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학생들은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에 틀리게 쓰여져 있는 문장을 보고 저거 우리가 배웠던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라는 걸 떠올려서 적용할 줄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막 1번, 2번, 3번, 4번 이게 안 외워지고 외웠다 하더라도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오래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자, 1, 2, 3, 4번이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히 문맥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문맥인데 whether이라는 단어를 쓰면 정통어니까 제약 조건이 없는데 1, 2, 3, 4번의 경우는 whether의 의미로 if를 쓰면 안 되는 경우 이 네 가지가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whether이라는 단어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whether이라는 단어 자리에 if를 쓰잖아요. if를 쓰면 상대편이 본인이 해석하려고 했던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버리는 바람에 인지 과정에 혼란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들 알겠지만 우리가 if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뜻을 떠올립니까? 상식적으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이 뜻으로 먼저 떠올리는 게 이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야 지금 문장 끝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마침표까지 있다는 것을 마침표까지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저때의 이 whether를 if로 바꾸더라도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냐. 이거는 문장 끝까지 확보한 뒤에 판단하는 거고요. 저게 만약에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라고 생각하면 전치사 뒤에 여기 전치사가 있죠? about 하고 나서 we talked about if 라고 하면 상대편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으로 어떤 문장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나? 를 떠올렸다가 끝나고 나서는 아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whether의 뜻으로 썼구나 라는 걸 나중에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인지 과정이 혼란스럽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If she lives in Korea 이렇게 시작하면 만약에 그녀가 한국에 산다면 이라는 뜻으로 인식했다가 다 듣고 나니까 무슨 뜻? 뭐뭐인지 아닌지 이란 뜻이겠구나 라는 걸 다 듣고 나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지 과정에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or not 이라는 표현이 오면 안 돼요? 뒤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뒤입니다. 바로 뒤. 이게 무슨 얘기냐? or not 이라는 표현이 문장 제일 뒤로 가면 그럴 때는 whether의 뜻으로 if를 쓰는 게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if or not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편이 if란 얘기를 딱 듣자마자 뒤에 or not 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인가? 라는 걸 먼저 떠올렸다가 or not 이라는 표현을 듣고 나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뒤에 or not 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if를 앞에 whether의 뜻으로 쓰면 상대편이 if의 원래 뜻,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을 먼저 연상하고 나서 다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whether의 뜻으로 if를 이럴 때는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or not이 여기 안 있고 제일 뒤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선다라는 의미를 먼저 완성하고 나서 or not 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수습이 가능하잖아요. 쉽게. 그렇죠? 얘는 더하죠. 이건 whether를 if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f to live, if to 부정사 형태 자체가 그런 형태를 우리가 접할 일이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지 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에 해당되면 전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문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면 We talked about 우리는 뭐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Whether she lives in Korea 그녀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그 얘기죠. 저 whether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 if를 쓰면 안 된다. 전치사 뒤에 if를 써버리면 새로운 어떤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문장이 삽입되나 새롭게 시작되나 혼란을 일으켰다가 다 읽고 나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괜한 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정통 단어인 whether를 쓰는 게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했나 보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그 뒤에 말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 괜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if를 쓰지 말고 전치사 뒤에서는 whether이라는 정통 단어를 써라 그 얘기예요. 2번은 아까 얘기했죠? 앞부분이 주어네요. 그렇죠? 큰 주어 덩어리고 is가 동사죠. 그녀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왔을 때에는 whether 자리에 if를 쓰게 되면 상대편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산다면이라는 뜻인가? 라는 걸 전제로 다 듣고 나서 뒤엎어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바로 뒤에만 안 오면 돼요. 이렇게 제일 뒤에 왔을 때는 상관없어요. whether 자리에 if를 쓰더라도. 자, 바로 뒤에 왔을 때는
whether이라는 정통 단어를 써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인가 보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 내용을 들으면서 수습할 수 있겠죠.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녀가 한국에서 사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고요. 4번은 이건 뭐 if to live in Korea 하면 상대편이 어쩌란 얘기지? 헷갈려 하겠죠. 그렇죠? whether to 부정사 형태일 때는 whether 대신에 if를 대신 쓰지 않는다. She's considering be 플러스 ing니까 진행형이죠. 비동사 부분의 시제가 현재 시제니까 현재 진행형. 그녀는 고려 중이다.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 살 건지 살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겠죠. 자, whether to do의 형태일 때는 그 whether 자리에 if를 쓰면 안 된다. 지금 여기 쓰는 경우 뒤에 or not 이 바로 뒤에 있으면 if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주어 자리에도 whether 대신에 if를 쓰면 안 된다. 전부 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과정을 이해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서 한 번만 딱 이렇게 외우고 나서는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잘못된 형태가 나왔을 때 저거 이렇게 돼서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딱 한 번만 이해하고 외우고 편안하게 놔두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 한 번 이해하고 제대로 외운 거라면 바로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다들 두뇌 지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한 번만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